8월 8일 장전 시작입니다. 요 3대 지수는 장 초반에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 막판에 갈수록 빅테크 기업들이 또 하락 전환하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마감 시황에도 미국의 경기 둔화는 연준의 통화 정책, NK 트레이드는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완화를 시켰죠. 다만 AI 거품론은 이게 이제 완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머니 무브 자금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제약바이오 업종,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소비재 같은 테마로 좀 분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업종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인공지능 거품론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실적이 계속 신고가를 치려면 받쳐줘야 되는데 이제 뾰록이 났잖아요. 네, 이 반도체 업종들 특히 IT 기업들의 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에 대한 회수율이 3%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냥 금리 인하에 맞춰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하락이 좀 크게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네, 100달러를 깨졌죠. 98.91달러로 마감을 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하락 종목들도 거의 8대2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들이 우위로 마감. 네, 빅테크 종목들이 떨어지면은 러셀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러셀도 오늘 떨어졌어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정강 후약 흐름을 보여주는 하루였다. 최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지 이게 지수가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데 어제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다 회복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랑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도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낙폭의 회복이 크진 않았다. 결론적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거품론에 대한 좀 시장의 충격은 한 번 더 나올 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네, 이 잠잠해진 증시의 주도주를 노리는 바이오 이런 식으로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국인들 수매수 1위입니다. 1위. 네, 1위기 때문에 이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들의 이 바이오 업종이라든가 이 너무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거죠. 수급이. 그래서 수급의 전환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금투세 관련해서 조금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진성준 네, 이 정책위원장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가족들의 주식을 확인해 봤더니 카카오에 오징이 몰려있더라. 카카오가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났다라고 지금 이야기 나는 거죠. 보시면은 이 배우자와 장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카카오가 지금 40% 가까이 하락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다. 그래서 뭐 다 같이 많이 보자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들게 못하니까 주식 관련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돈을 벌어본 적이 있어야죠, 뭐. 아무튼, 요런 내용이 있고, 예전에 뭐, 진성준,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토론에 나가가지고, 마이크가 이제 토론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아무리 그래도 집값 안 떨어져요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네, 강한 어조의 발언이 또 한때 비난이 되기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금투세 관련된 내용도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투세 관련된 이런 이 폐지론이 막 지금 정치권에서 달구고 있잖아요.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실 논란이 되면 될수록 폐지라든가 유예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는 점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서울에 5억짜리 아파트 팔면은 수익률 83% 찍고 세금 0원인데 코스피 8천만원짜리 팔면은 8천 수익률 15%에 세금 660만원 때린다. 뭐 너무 이제 금융시장에서 양도세를 포함한 이 세금이 너무 과하지 않는가? 뭐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왕국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럽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나 중국밖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부동산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 전부 그냥 인구의 대부분이 다 부동산 대출받고 있죠. 쓸 돈이 없는 거면 은행의 노예입니다, 노예. 네, 아무튼 뭐 이런 정도 내용은 좀 너무 내용이 깊어지다 보니까 빨리 금투세가 좀 폐지가 돼야지 시장에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번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급락이 나왔을 때 고유 예탁금이 한 번에 6조가 늘어버렸잖아요. 여전히 투자자들은 가능성 있는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묶어놓을 수 있는 족쇄를 해소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계속적으로
금융시장 아예 죽여버리면은 그렇다고 뭐 부동산 시장에 살겠습니까? 부동산을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활발하게 살기 위해서는 금융세 폐지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 좀 아쉬운 점은 그래도 이제 올해 그 1개월 기준으로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신용이 1점 빠졌습니다. 이제 좀 빠졌어요. 1점 정도 빠져가지고 조금 더 이 신용이 좀 빠지게 된다면은 주식이 좀 가볍게 튀어오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저는 신용도 국내 증시에 투자 자금으로 봅니다. 근데 너무 지금 신용이 높아요. 신용에 대한 부담감들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는 점들. 오늘 외부적인 지표로는 쉽지가 않죠. 달러 인덱스 오르고 국제유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좀 많이 튀어오르고, 국채금리도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은 외부적인 지표가 쉽지 않아서 최근 2거래일 동안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약간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계속적으로 금요일이 중요하다. 그냥 한 주 통으로 봤을 때 과대납폭을 이제 50%에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만 안 떨어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합권으로 마감하는 것도 좀 괜찮은 상황인데, 일단은 야간 선물이 한 1.5%대 하락이 났기 때문에 오늘 1%대 이상 하락만 안 나오면은 좀 베스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없고요.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리는 이 링크라든가 자료를 보시면 나쁘지 않다는 점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특별한 뉴스는 없다, 이번 주는. 그리고 좀 재밌는 건 아니죠. 무서운 게, 최근에 그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하마스, 헤즈볼라에 대한 고위 간부를 암살에 성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마스의 또 새 수장이 발표가 되었는데, 발표되자마자 이스라엘이 즉각 사살하겠다라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노빠꾸야. 그래서 중동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정유, 물류운송 관련 테마주가 오늘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일본에 관련된 내용들, 딱 확실히 일본은행이 지금 약간 연준이랑 재무부에 찍힌 것 같긴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강한 발언들을, 시장을 좀 완화시키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점들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큰 일정이 없어요. 사실 월요일날 갑자기 증시에 정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어제 지금 이번 3일 동안 너무 큰 변동성이 나왔는데, 오늘 약간 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조정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문제인 거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다. 결국 인공지능의 빠른 회복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이 여기서 꺾여버리고 다른 쪽으로 완전히 수급이 이동하는 것도 고려를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 손절할 타이밍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손절, 리밸런싱, 비중이나 축소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슈마커는 뭐 하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20% 이거 좋았는데 분위기. 오늘도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 출발했는데 저렇게 좀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좀 많이 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오늘 바이너스 8%대 하락이 나왔는데, 이제 비만 시장이 원래 일랄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양분하고 있다가 뭐 최근에 바이킹 테라퓨틱스라든가 다른 기업들이 계속 비만 시장에 우리도 비만 만들래 하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만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점유율이 쪼개질 수 있는 거는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에서는 호재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라든가 일랄리 양강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들,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주들의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일정 굉장히 많죠.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리고 악재 종목도 많습니다. 악재 종목도 이렇게 하나씩, 최근에 위메프랑 팀원 이슈로 인해서 확실히 항공주들이 좀 계속 매도 리포트가 많이 나오네요. 하나투어랑 뭐 최근에 모두투어도 좀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나투어, 제주항공 계속적으로 이 UF 리스크에 좀 시달리고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도 쉽지 않아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SK하이테크놀로지, 그냥 계속 하락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업종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게 이제 2차전지 업종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항공 관련 테마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큰 일정은 많이 없고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정도 하락으로 마감하면은 베스트다. 그리고 오늘 전진건설 로봇, K3i 공모청약 있으니까 꼭 공모청약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라이브 방송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